의외로 상당한 영향력 있는 방송 허스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자, 예고해드린 대로 위대한 이탈리아 비전 파르네시나 컬렉션 전시 리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아트 선재센터에 전시 중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전시 괜찮으니까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시잖아요. 믿고 보는 허스미술관 리뷰 방송, 전시 리뷰의 성지, 전시 리뷰 맛집 잘 아시죠? 자, 일단은 이탈리아 외교 협력부라고 나오는데 그 외교부에서 소장한 그 작품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돈 주고 샀냐?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무료로 임대한 다음에 전시를 한 거예요. 근데 외교 행사 때 국제적으로 아주 좋은 홍보가 되겠죠. 이탈리아의 현대미술 홍보도 되면서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의 일부 70여 점을 이렇게 순회 전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나라. 제 기억에는 싱가포르도 전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작품이 한 달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간담회 행사 오프닝 때 초대받아서 갔거든요. 촬영하고 바로 올렸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간 좀 정신이 없었잖아요. 미루다가 전시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거 지켜두고 이 전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8월 20일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12일이나 남았네요. 12일. 괜찮죠? 12일이면 유럽 여행 다녀올 수 있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아트 선재센터 안국역이죠. 여기 가시면 됩니다. 관람 시간이 아무튼 7시까지 다른 미술관보다는 늦게 닫아요. 그리고 입장료가 그래도 착한 편이죠. 근데 밑에 우리나라 현대미술 거장 서영선 작가 전시 1, 2층 같이 하거든요. 아트 선재센터의 3층에 전시 중이고 70여 점 엑기스 작품이 와 있으니까 추천하는 전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바모스. 근데 이탈리아 작가들 혹은 현대미술에 생소하신 분들한테는 모르는 작가 너무 많아서 좀 그렇다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되게 유명한 작가들입니다. 생각보다 진짜 유명해요.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는 의미에서도 괜찮은 전시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작품입니다. 자, 참고로 70여 점 다 소개할 수 없어서 제 주요 작품 위주로 보여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진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지만 소개 못 드리는 그림 혹은 조각도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투영 제3 오보소 콜로 모알리오, 되게 제목이 어려운데 피에트로 콘사그라라는 조각가입니다. 근데 포르마 1그룹이라고 해서 마르크스주의 구조화된 추상을 옹호하는 그런 그룹에 속한 작가였어요.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했던 유명한 작가입니다. 되게 독특한 이런 특유의 조각을 하는 작가의 작품이 입구 쪽에 있어요. 이거 참고하시고. 포르마 1그룹 계속 나옵니다. 그 추상 작가로 되게 유명한데 카를라 아카르디, 붉은 게임이라는 추상가인데 요런 패턴 추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추상을 시도하는 유명한 여성 작가입니다. 페미니즘 운동을 했던 작가로도 알려져 있죠. 약간 그래피티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그죠? 좀 다양한 패턴 스타일의 그런 미술을 시도하는 작가입니다. 아마도 이번 전시 때 가장 유명한 작품이지 않을까. 네임으로 따지면 미래주의, 미래파로 유명한 움베르토 보초니라는 화가입니다. 미래주의를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긴 해요. 일단은 20세기 초 1909년에 필리포 톰마소 마리네티라는 그 리더 중심으로 만든 이탈리아 화파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전위적인 아방가르드 운동 중에 미래주의가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이 그림들 보면 약간 각진 스타일도 있고 큐비즘의 영향을 좀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인정은 보통 안 하죠. 엄연히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좀 각진 스타일도 있고 면분화란 그런 스타일의 그림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추구했던 세상이 현대화되고 기계 문명에 대한 그 찬사를 보내고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꿈꿨던 그런 아티스트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 같은 그런 바퀴 같은 거, 톱니바퀴 같은 기계적인 형상을 가진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하고, 미래주의다 보니까 역동성, 움직이는 그런 잔상효과 이런 거를 좀 추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보초니의 이 조형도 보면요, 움직인 듯한, 날아다니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죠. 이런 스타일의 조형이 시그니처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잘 듣고 계시나요?
듀상 회화가 생각나요? 걸어다니는 누드. 아, 그냥 잘 보셨는데 듀상에 걸어다니는 누드화가 앙당팡당전에 큐비즘 화가들 선배들한테 까였거든요. 전시 거부당한 이유가 야 우리 큐비즘 정통 프랑스의 큐비즘 전시인데 왜 이탈리아 미레파와 닮아있냐. 너 동세적인 거 이 제목 움직이는이라는 그 제목 빼. 그러면 우리 전시해줄게. 왜냐면 두상에 걸어다니는 누드가 이탈리아의 미래파적인 느낌이 강해서 이 선배 프랑스 큐비즘 화가들이 싫어했던 거죠. 그 관련이 있습니다. 잘 보셨네요. 근데 듀상 스스로는 미래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혔거든요. 근데 우연히 뭐 비슷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이 사조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다 받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본 게 있으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미래파도 큐비즘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스스로는 인정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아방가르드 사조들 그룹들이요 약간 좀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서 서로 견제를 하고 스스로 매우 혁신적이고 전위적인 그룹이라고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디 따라했다고 인정을 보통은 안 하죠. 자, 그리고 이번 전시 포스터 작가죠. 그만큼 유명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산드로 키아라는,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랜스 아방가르드 운동의 대표 작가입니다. 자, 아킬레 보니또 올리바라는 평론가하면서 이론가가 만든 화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978년도거든요. 그분 현재도 살아계시나? 그래서 이탈리아식 신표현주의 아티스트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트랜스 아방가르드, 뭐 직역하면 아방가르드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새로움을 시도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산드로 키아 뿐만 아니라 이 작가들이 되게 감성을 강조합니다. 감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산드로 키아라는 작가는 이 작품은 모자이크로 알록달록하게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감정이 극대화되는 그 미친 감성, 이런 그림을 좀 많이 그립니다. 와, 이거 그림 미쳤다. 감성 폭발 직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가 로마, 피렌체, 유럽의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인도, 터키에서도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뉴욕에서 20년 이상 활동했던 그런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작품뿐만 아니라 같은 시리즈인 말 타고 있는 이 남자, 이 작품이 이번 전시 포스터 작품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또 다른 트랜스 아방가르드 아티스트입니다. 이번에는 조형예술이죠. 조각가 민모 팔라디노라는 아티스트입니다. 에투루리아인은 고대 로마인의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대 민속, 전통 이런 걸 모티브로 작품하는 그런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상징주의,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인 이런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랜스 아방가르드 아티스트가 그 개념 미술에 약간 반대하는 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징주의의 부활 이런 거를 시도했던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트랜스 아방가르드 영향을 받은 프란체스코 클레멘테라는 아티스트입니다. 형식주의를 좀 거부했던 아티스트로 보통 알려져 있죠. 자, 이 작가가 루이즈 온타니와 친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유명한 아티스트가 있죠. 그래피티 낙서의 원조로도 볼 수가 있는 사이 투엄블리의 친구이기도 했었습니다. 로마에서 활동했을 때. 그리고 이 작가가 상징주의 뿐만 아니라 인도, 그러니까 이국적인 그 신지학 뭐 이런 거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 활동했을 때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 상징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한 아티스트로 보통 평가를 하더라고요. 루이지 온타니, 이 둘이 친구입니다. 자, 클레오파트리아, 이탈리아식 발음을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원래 여자를 그려야 되는데 이 본인의 자화상 사진을 이렇게 합성을 했어요. 이 작품은 컬러 인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이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탈리아 삼색기 국기를 이렇게 둘러 쓰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뱀이고, 클레오파트라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신화에서 많은 모티브를 가지고 작품하는 예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라는 아티스트입니다. 자, 이 작가가 미러 아트로 유명해요. 거울을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티스트로 유명합니다. 에투루리아인을 조각으로 거울로 이렇게 세워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도 거울을 반사시키는 이런 연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르테 포베라의 대표 아티스트거든요. 아르테 포베라. 직역하면 가난한 예술이고 1970년도에 일어났던 이탈리아의 중심 도시는 토리노로 보통 보더라고요. 전인적인 예술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티스트들이 기존의 정부, 산업, 기득권 가치, 제도를 공격하는 이런 아티스트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아티스트들이 일상적인 그 소재, 자연적인 소재, 뭐 돌, 폐품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는 아티스트입니다. 현대의 상업주의, 소비 문화를 되게 비판하는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거울 아트로도 유명하지만 이 아티스트 검색하면요, 1000조각을 쌓아 올린 마치 막 쓰레기 더미 같은 그 아트로도 좀 유명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전시를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라는 아티스트고요. 자, 그 다음 죽은 여인이라는 작품인데, 아르투로 마르티니. 이 작가는 한때 미래파였고 파시즘이 정권 잡았을 때는 공공 조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파시즘이 물러난 뒤에 스스로 자신 예술이 타락했다고 저 에세이를 좀 써가지고 스스로 좀 약간 반성을 했던 그 아티스트죠. 고대의 조각, 고전주의와 그다음에 모더니즘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고전주의적인 요소가 있는데 형태 왜곡을 되게 많이 하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르투로 마르티니. 그래서 이 작품 보면요, 죽은 여인이라고 알 수 있듯이 자신의 과거 작품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입장을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조각가거든요. 전사라는 작품인데 보통은 미르코라고 합니다. 근데 검색하면 다른 이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르코 바살델라라고 쳐야 잘 나올 거예요. 이때가 나올 앞으로의 형입니다. 앞으로 검색하면 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바살델라 형제 중에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가 3명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미르코예요. 이게 형이고 이때가 나올 앞으로가 동생입니다. 되게 독특한 조각가입니다. 되게 매력 있어요. 이 모티브가 아시아의 문화, 고대 신화, 유물, 그래서 되게 토속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조각으로 작품하는 그런 도형 예술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각졌는데 스타일이 또 다양합니다. 조형성도 좋고 되게 독특한 개성이 있는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 문물, 토속적인 그런 유물들의 많은 모티브를 얻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중동 기약문이 생각난다고 하시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동생 앞으로입니다. 아레나. 근데 아레나가 옛날에 그 원형 경기장을 볼 때 아레나로 기억하거든요. 그 아레나인지 아니면 그 아레나가 모래를 뜻하기도 해요. 스페인어랑 똑같다면 아레나가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모양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각이 진, 좀 정리된 이런 느낌인데, 이런 추상뿐만 아니라 되게 자유분방한 특유의 색감이 좀 있어요, 이 분이. 다양한 추상을 이제 시도하는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고, 구약성서를 모티브로 많이 작품화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전위적인 아티스트, 앵포르멜로 유명한 이따가 나올 알베르토 부리라는 아티스트, 그리고 아트페어에 진짜 많이 나오는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 중에 한 분이죠. 루치오 폰타나의 친구로도 알려져 있는 앞으로. 이분도 되게 유명합니다. 젠툴리오 알비아니라는 아티스트입니다. 그 재료는 알루미늄이거든요. 이렇게 분류하더라고요. 광학 키네틱 아트. 근데 키네틱이라는 게 그냥 실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빛나는 재료를 많이 쓰잖아요. 금속 재료. 옆으로 움직이면서 봤을 때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광학 키네틱 아트로 불리는 것 같아요. 이 아티스트의 다른 작품들 보면 기하학적인 그런 조형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이 유행했던 시기이기도 했었고, 미니멀리즘이 그 재료를 좀 강조하는 아티스트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국제적으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젠툴리오 알비아니라는 작가입니다. 진동하는 질감의 표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렇죠. 빛의 키네틱입니다. 자, 또 다른 약간 비슷한 성향의 아티스트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 작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도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종합 조형 예술가로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 작가의 비슷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하학적인 그런 조형을 많이 시도합니다. 여성 아티스트예요. 소통하는 그림들이라는 제목처럼 그림이 이렇게 같이 이어진 느낌이죠.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죠. 아이디어가 되게 재밌죠. 그라치아 바리스코라는 여성 예술가입니다. 교육자로도 유명합니다. 교수님으로도. 이 작가도 약간 미니멀리즘적인 성향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작품 되게 특이한데 이게 뭘 모티브로 했는지 좀 궁금했어요. 근데 보니까 잠자리와 나비를 모티브로 작품화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데호르투스라는 제목입니다. 회색과 시에나 색이라는 부제가 있고 피에트로 루포라는 아티스트입니다.
종이에 잉크, 그리고 수채화, 스크랩,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작품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화가가 모티브를 얻는 게 지도책 뿐만 아니라 지정학, 역사 이런 다양한 모티브를 통해서 작품화하는 그런 예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 보면 지도를 통해서도 많은 모티브를 얻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균열 레이시라는 작품인데 앵포르멜로 진짜 유명한 알베르토 브리라는 아티스트거든요. 제가 이전에 앵포르멜 이야기할 때 이 작가 이야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작가가 충격적인 비주얼이 되게 강한, 그러니까 앵포르멜이 별의별 재료를 실험적으로 다양하게 쓴 아티스트들이거든요. 이 작가는 현재 종이에 동판 그리고 애칭을 이렇게 가미한 스타일로 그렸지만 다른 작품 보면 색채도 다양하고 어떤 재료를 썼는지가 불분명할 정도로 굉장히 실험적인 아티스트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작품 이번에 온 거는 좀 순한 맛이 좀 온 것 같아요. 좀 강렬한 맛이 왔으면 제가 좀 가까이서 찍었을 텐데 알베르토 브리라는 아티스트였습니다. 자, 붉은 알이라는 제목인데 민모 로텔라라는 작가이고 콜라주 팝아트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체적인 결과로 보면요, 마치 영화 포스터 느낌으로 많이 작품화합니다. 인쇄 종이를 겹쳐놓은 그런 그 시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아르티 포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붉은 알은 영화 제목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 같더라고요. 이탈리아 영화. 제가 그 영화는 잘 몰라서. 다른 작품들 보면 영화 포스터 실제 배우를 콜라주로 붙이는 그런 작품이 많습니다. 이 비주얼 충격 때문에 유심히 봤습니다. 가까이서도 이 마띠에르를 좀 관찰했거든요. 자, 성지를 그린 마리오 스키파노라는 작가예요. 진짜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탈리아 팝아트로 일단 소개가 좀 많이 되긴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성향이 있고 누보 레알리즘 화가로도 분류를 하더라고요. 여러 변신을 시도하고 다른 작품들을 보면요, 팝아트적인 느낌도 많습니다. 작품한 내내 그 약물 중독으로 좀 고생을 했고 마약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팝스타 롤링 스톤즈와도 좀 친했던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작품이 성지이니까 어떤 수도원 같은 걸 표현한 것 같은데 뭐 세계대전 때 불타는 찌그러지는 그런 느낌 같아요. 정확히 뭘 표현한지는 모르겠어요. 아크릴로 혼합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 아티스트로 분류한 게 맞겠죠. 마리오 스키파노라는 아티스트였습니다. 이전에 다른 작가들과는 다르게 아주 파격적인 아티스트들이 세계대전에 좀 충격, 그런 트라우마를 작품한 아티스트가 이번에 좀 많거든요. 근데 이 작가는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매우 감성적이고 동화적입니다. 낭만적이죠. 서정적이고 시적인 그 모티브가 하늘, 바다, 별꽃, 동물 이런 걸 모티브로 많은 작품을 하세요. 그래서 이쁜 동화책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혐오스럽고 끔찍하거나 알 수 없는 표현주의 스타일 작품 싫어하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호암미로와 친구하면 잘 어울릴 법한 니콜라 데 마리아라는 아티스트입니다. 11송이 우주의 꽃이라는 제목도 되게 시적이고 서정적이죠. 되게 이뻐요. 이 작가의 다른 추상화 보면 매력적입니다. 작가가 되게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도 이 작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 무제인데 구제가 코끼리, 타노 페스타라는 로마 팝아트로 분류하는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네요, 진짜. 약간 이탈리아 국뽕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로. 잘 보셨네요. 이 작품 좋더라고요. 제가 이런 드로잉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 에나멜 페인팅인데 뿌리는 걸로 이렇게 드로잉 스타일로 많이 표현하는 아티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닐로 부키라는 작가예요. 근데 그냥 보면 추상화 같다가도 이 얼굴들이 뭔가 마네킹이나 인형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드로잉해도 사람 얼굴로 의인화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봤을 때는 저한테도 좀 생소한 작가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서치해보니까 진짜 유명한 작가들 작품들이 왔습니다. 근데 홍보 되게 안 돼 있어서 사람들 전시한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리오 체롤리. 근데 이 작가는 주로 나무 원목으로 조각하는 아티스트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팝아트로 분류는 하는데 그 모티브가 이탈리아 장인 정신, 이탈리아 전통에서 많은 거를 이렇게 따온다고 합니다. 제목은 진실의 입이라는 작품이에요.
로마에 손 놓으면 입 넣는 거 거기서 모티브를 얻었나?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그거 맞아요? 영화에 나온 거? 로마의 휴일. 저도 그거 떠올렸는데 그거 맞을까요, 여러분? 전시 보셨군요. 정보가 적었지만 전시 꽤 좋았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그래서 제 방송 보고 가시면 개이득입니다. 저는 개이득을 못 봤어요. 왜냐면 공부 안 하고 갔기 때문에. 근데 공부 안 하고 가도 작품 좋다 이런 건 느껴졌습니다. 잘 선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폰타나 작품은 안 온 건 좀 아쉬워요. 폰타나도 있을 텐데 분명히. 근데 지금 생각날 때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나라도 어떤 관공서라든지 정부 부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에서 되게 가능성 있는 현재 잘 나가는 아티스트 뭐도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전위적인 작가들, 현대 활동하는 작가들 작품 임대해온 다음에 국제 행사 때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외국 가서 배울 건 이런 겁니다. 좋은 건 따라하라고 외국 가서 유학 가는 거죠. 무상으로 임대해달라면 서로 해줄걸요, 다? 무상으로 다 임대해줘서 이 컬렉션 파워가 세진 겁니다. 이탈리아 외교부 건물 가면 작품 좋은 거 많대 소문이 다 난 거죠. 그래서 순회 전시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건 따라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탈리아 외교부 컬렉션이 페르네 신화 컬렉션이라 부르거든요. 원래 이 외교부 건물이 이탈리아 로마로 기억해요. 시내에 아주 클래식한 그 건물이 있었다가 갑자기 외곽으로 옮겨지면서 그 건물이 완전 전체주의 건물, 그런 네모네모한 그 쌍막한 그 건물로 옮겨지면서 정말 일하기도 분위기 안 났대요. 그래서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여러 아티스트들 작품을 이렇게 임대하면서 전시한 거죠. 그게 시초가 돼서 되게 유명해진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건물 되게 각졌습니다. 부품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부가 이렇게 현대 작품으로 되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살았던 거죠. 자, 그리고 무제 주세페 갈로라는 아티스트입니다. 그 마띠에레가 되게 독특해서 유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유화, 아크릴, 나파 이렇게 혼합 매체로 작품화한 아티스트고 로마 화파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앵포르멜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세페 갈로라는 아티스트였습니다. 파브리치오 플랫이라는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매체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유럽의 오래된 클래식한 그 건물 파사드에 이런 창문 같은 데에 이렇게 빛을 쏴가지고 되게 환상적인 연출을 하는 그런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리즈 중에 유명한 게 워터 파이어라는 작품이 있어요. 물, 불을 모티브로 많은 작품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모티브가 베네치아에 활동했을 때 많이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TV를 모티브로 이렇게 연출한 거거든요. 방법이 테라코타라고요. 저는 이게 실제 TV를 가지고 겉에 다양한 매체를 칠한 걸로 봤거든요. 그게 아니라 테라코타로 작품한 거더라고요. TV가 아날로그 브라운관 옛날에 흑백 TV 그거를 모티브로 이렇게 작품화한 것 같더라고요. 이 작품이 다가 아니라 다양한 재미난 작품이 많습니다. 파브리치오 플랫이라는 아티스트였습니다.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이 모티브는 오래전 기억, 목가적인 그런 추억을 바탕으로 많은 작품을 하는 눈치오라는 작품인데 재밌는 것은 제목이 염전이에요. 그 발자국일까요? 왜 염전인지는 상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작가도 재료를 좀 강조하네요. 미니멀리즘 아티스트가 매체를 강조하죠. 재료. 자, 그리고 이탈리아 여행이란 작품이에요. 아킬레 페릴리라는 작가입니다. 포르마 아까 그 같은 그룹이에요. 마르크시즘 영향받은 그 아티스트. 그리고 큐비즘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품들 보면 약간 각진 스타일이 많아요. 근데 이 작품이 지중해 모티브를 바탕으로 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추상화가에 비해서 색감은 좀 유쾌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조형 예술가 아르날도 포모도로라는 각국의 그 되게 유명한 건물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 원반이라는 작품 여러 국가에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보면 톱니 파편이 속 안에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 아방가르드를 처음 확립한 그 이론가가 아킬레 보니토 올리바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분 이렇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 추상화를 그린 피에로 피치 칸넬라라는 아티스트인데 개인적으로 친했나봐요. 자, 신로마파로 보통 분류를 하고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보면 되게 불안하고 우울한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색깔로만 따지면 약간 뭉크의 느낌도 나더라고요. 뭉크의 느낌 나면서 약간은 고급스러운 색깔,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피에로 피치 칸넬라라는 작가였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깊이보다는 이번 전시를 소개하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속성으로 딱 보시고 전시 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트 선지센터 가서 간 김에 1, 2, 3층 다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전화기에서 신음소리 난다고. 저 오프닝 때 이탈리아 분이 와가지고 직접 수화기 들더라고요. 그거 근데 저는 그거 들어도 된다고 하길래 일반 전시 관람 때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들진 않았거든요. 저 두 번 갔거든요. 신음소리였군요. 아, 그 전화기 궁금하네요. 여러분, 그 전화기 소리 계속 시끄럽게 울리거든요. 전화기 받으셔도 된대요. 받으시면 여러분 우리 퍼포먼스 하시길 바랍니다. 여보세요? 하세요. 그 아날로그 옛날 그 전화기예요. 이쁩니다. 아, 같이 소리 내라고요? 변태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럼 인사드릴게요. 예,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